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17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호남고속철 KTX가 4년여 만에 다시 장성역에 서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고 지역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메인 로프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해 탑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호남고속철이 개통한 지 4년여 만에 장성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상하행선 각각 하루 4차례씩만 정차하지만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덜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장성역은 고속철이 쉬지 않고 통과하는 구간이 됐습니다. 상하행선 하루 22차례 정차했던 KTX가 장성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속철을 타려면 광주 송정이나 정읍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읍에서 이렇게 바꿔 승객 장성 주민 한 이용수 30분 씨입니다. 내지 40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KTX가 다시 하루 4차례씩 장성역에 멈춰서게 됐습니다. KTX 호남선 고속열차가 장성역에 선 것은 4년 만의 일입니다. 장성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성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고 KTX 장성역 정차를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두석 장성 군수입니다. KTX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KTX 이용 수요에 따라서 장성역 정차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고속철 정차역이 증가하면 운행 속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호남 고속철 운행 편수를 늘리는 게 관건입니다. 편차돼서는 안 되고 지역 주민 심덕원 씨입니다. 서로 같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KTX와 SRT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부 고속철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호남 고속철 운행 횟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장을 했죠. 추석 연휴에만 탑승객이 3만 7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개통 이후 메인 로프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탑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달산을 지나던 케이블카가 일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멈춤 시간은 20여 초가량이었지만 바다 위에 매달린 승객들에게는 아찔한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공식 개통한 뒤 이 같은 멈춤 사고는 모두 8차례가량입니다. 5초에서 20여 초가량 멈춰섰지만 케이블카의 결함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안전요원이 노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문틈에 발이 끼는 등 탑승 부주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한문보 목포 해상 케이블카 기술이사입니다. 아니고 안전을 하기 위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개통 초기 이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며 안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의 경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케이블카 측에서 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언론 등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원인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개통 전 강구했던 이 같은 보고 체계를 마련해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김광호 목포시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목포시에 보고를 하고 목포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언론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나친 불안감 조성도 문제지만 일시 멈춤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보고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시설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 원전의 방호 시스템이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중당 김종은 의원은 원전의 방호 위험물로 드론이 추가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원전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한 사건이 13건이었고 이 가운데 7건은 어디에서 드론을 날렸는지 지금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방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과 지난 7일 한빛원전 상공에서는 잇따라 드론이 불법으로 비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운정동에 있는 옛 위생 매립장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가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몇 년째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위생매립장입니다. 지난 2014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12메가와트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송으로 4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업체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광주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이후 업체와의 소송전으로 비화됐습니다. 1심에서는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 받을 때는 광주시 공무원입니다. 다 접수를 받죠.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업체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22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12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부대 사업으로 3km 길이의 산책로가 국비로 조성됐지만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면서 잡초만 무성해졌습니다. 또 5년 전 정부 공모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태양광 시설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친환경 조석호 광주시 의원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막대하는 게 피해를 우리 시가 주고 있지 않나요?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상 추진까지는 1,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했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임산부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남대 로스쿨 초청 특강에서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나 법원장 추천제 등의 제도적 개혁안은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사법부의 민주화도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에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과 신수정 의원은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을 시장과 교육감이 조사해 별도의 표시를 하고 공공구매 입찰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을 통해서 사회 공정성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특권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었다는 것을 이번 조국 논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청년 시민단체 청년 전태일이 지난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청년 전태일의 김종민 대표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 택지지구인 웅천지구에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이 중심인 일반 거주지역에 숙박시설이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택지지구 내의 고층 숙박시설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걸고 해당 건설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 경과 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 웅천 지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기웅 전 회장 연결해서 왜 웅천지구 숙박시설을 반대하는지 그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난 7월 광주 모 중학교 교사가 성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교사와 학교 측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로 읽혀지지만 이 비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교사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은 좀 가혹한 일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 법률적으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요 무진로 진아리채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 깨!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맑고 쾌청한 날씨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는 29도, 목포 28도를 보이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2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동문대로 서방 사거리에서 서방 삼거리 방향, 서방 삼거리 조금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이어지는 도로 구간들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대 방향으로 밀리는 구간 많은데요. 지산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남광주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도 정체됩니다. 서남로 동구청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양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암대로 살펴보면 신안교에서 전남대 입구 사거리 방향 교통량 많고요. 중흥 삼거리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방향으로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74%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 기회의 불평등과 경쟁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해온 청년들과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만났습니다.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 전태일은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과 또 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개선 대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김종민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시민단체 청년 전태일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2030 청년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네.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이른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정신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청년파리라고 당시 얘기했던 이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2016년 2월에 창립했습니다. 네, 결국은 청년 노동자들로 구성이 됐고 이 노동권과 청년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단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청년의 입장으로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조국 장관의 일을 보면서 느꼈던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이질감, 또 하나는 박탈감이었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이게 다른 세계의 일 같은 조국 장관이 이제 당시에 이제 강남 좌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강남 부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삶과 그 딸의 어떤 이 삶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출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질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는 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특권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질감과 박탈감을 느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노동 말씀하십시오. 이제 실제 이제 처음에 조국 장관이 위법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위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자산이 다 30억, 40억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 당연히 실제 이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어떤 집단에 가서라도 인턴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연구도 할 수 있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다수의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이질감 대단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청년 전태일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 조국 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오히려 좀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구역 긴군의 동료들은 여전히 정규직이 됐지만 정규직과 계속 차별이 있고요. 네. 코레일의 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년 차인데 본인이 1년 차랑 급여가 같다. 그리고 뭐 치료사들은 5년 쓰면 자기는 소모품처럼 결혼 안 하냐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당시 참가했던 청년 건설 노동자는 맨날 삼재 위협에 자기는 시달린다. 뭐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회사 안에서 뭐 어이 고졸 뭐 이런 식의 차별과 그리고 승진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이번에 조국 장관과의 공개 이 대담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조국 장관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과연 이 장관이 구역 김군이나 발전소의 김용균의 삶을 보면서 이해를 했을까? 이해가 삶의 궤적이나 이런 것이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이 대다수 99%의 청년들의 삶을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대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소중한 자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이 청문회나 여러 기자회견 과정에서 본인이 강남 좌파고 부르주아적으로 많은 어떤 수혜를 누리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힘든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금 우리 대표께서 이야기한 99%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이야기했을 때 조국 장관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던가요? 네, 조국 장관이 얘기했을 때 자기는 10분의 1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네. 그리고 어쨌든 당일날 이제 얘기했던 직접적인 얘기는 자기가 본인도 혜택받은 층에 속하고 합법 불법을 떠나서 좀 청년들에게 느껴서 실망감과 분노에 대해서 좀 얼마나 자기가 장관께서 이제 해소할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나 기자간담회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일회성 만남, 이벤트성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려는 그리고 힘든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그날 주된 얘기는 이제 조국 장관이 앞에 모두 발언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1시간 동안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당일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뚜렷하게 어떤 입장, 뭐, 본인이 이제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건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그래서 이후에 이제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자리가 좀 시종일관 진지하게 됐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좀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은 전반적으로 다들 회사원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진정성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함, 그다음에 경쟁의 룰이 깨져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특권층이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공정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크게는 3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선은 이제 자사고 통고 실제 이제 기득권이 가서 거기서 자체 룰을 만드는 이 자사고 통고를 폐지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 구성 자체가 어쩜 좀 공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강원랜드, KT 채용 비리에서 보시듯이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지위로 인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것들 막아야 된다. 공정한 취업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크게는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경쟁을 투명하게 하고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던 그다음에 직장을 갔던 그 룰을 공정하게 만들자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도 경쟁이 아닌 정성평가 시스템이 일반화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취업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공채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구성원들을 뽑고 직원들을 뽑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청년에게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청년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적극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이 한국 사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 기득권과 네. 어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르면서 오는 이 박탈감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불어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어쨌든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들에게 학력으로 재물림되고 또 그 유산이 또 재물림되잖아요. 네. 요거를 받지 못하는 구역긴군이나 태양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나 제주시대 이민호 같은 삶 죽어서야 그 삶이 드러났잖아요. 네. 가난한 청년들의 삶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건 우리 사회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거였다면 네. 이 청년들 그러니까 정말 사회 밑바닥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 이질적인 느낌을 갖는 청년들에게는 네. 어떤 삶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들이 지금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힘들게 사는 청년들에게 최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두 가지 하는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전태일의 김종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에 제동을 걸고 해당 건설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는 건축경과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건립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 숙박시설, 그것도 고층의 숙박시설이 웅천지구에 들어오면 안 되는지 그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천 지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기웅 전 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의 웅천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네, 웅천지구는 그 여천 국가산업단지에 거주하고 있던 이분들을 이주하기 위한 이주단지로서 저희가 여수시에서 설계하는 것이고요. 네. 1990년대 말부터 터파기 공사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완공 단계에 있는 그 산업단지 이주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이주하고 그런 집단 거주 지역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초고층 숙박시설이 건립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 46층이면 정말 숙박시설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논란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웅천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구 단위 계획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계획을 2001년부터 수립을 하고 또 뭐 2004년에도 한번 계획을 한번 그 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때는 웅천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망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망만을 모든 지구에서 다 조망할 수 있도록 수변 조망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만 네. 지구 단위 계획을 여수시가 전라남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원래 이 대산 인수 지형의 그 가망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기본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제 토지를 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수변 쪽에 많은 그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은 조망권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도시 주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서 토지를 무분별하게 팔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초고층 숙박시설이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래 해변에 가까운 곳은 뭐 7층, 10층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지구단위 네. 계획에서 층고가. 그런데 이제 빨리 매각을 하기 위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석연치 않게끔 그 10층 이하의 땅이 뭐 29층 이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에 맞춰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점차 10층 이하의 땅들이 층고가 없어지게끔 매각을 위해서 수차례 변경이 되고 그 변경을 하다 보니까 46층이든 49층이든 네. 초고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그 해변이나 이런 데 조망권이 좋고 단계별로 이렇게 층수가 올라가면은 조망권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렸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의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를 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산입법을 따릅니다. 이 산입법에 따라서 하면 그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해요. 네. 심지어 시의회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면 되는데 네.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 그 내용들을 보면 네. 정말 개발을 위해서 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초고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해주는 랜드마크가 방식. 네네. 랜드마크가 원래는 자연이었는데 네. 그 이순신 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지구 한 가운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공원이 랜드마크라고 이제 2001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렇고 설정을 했고 심지어 모든 부분에서 가망만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순신 공원에 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깎기 시작해요. 한 50m 절토로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깎지 못해서 차라리 그러면 랜드마크니까 봉화를 설치하자라고 해서 봉화를 설치합니다. 뭐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입김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많이 바뀌죠. 바뀌면서 그 단계별로 층고가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네. 대시에 그냥 뭐 초고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층고를 풀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초고층 숙박시설이 법적으로는 부적합 건물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허가가 지금 날 수 있는 겁니까? 상업지구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에는 초고층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고층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층고를 풀어줬기 때문에 층고가 풀어져 있는 층고 제한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초고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지구 내에 지을 수 있는 용도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일반 주거지역하고 한 3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는 저희 웅천 제일 아파트하고 옆에 이제 마을이 거의 유일한데 네. 그쪽에서 떨어져 있는 곳들은 지금 계속해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토지를 또 매각을 했고 처음 의도와는 달리 그다음에 상업지대에 이렇게 고층 그 아파트 또는 고층의 숙박시설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되면서 이 웅천지구의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왜곡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라남도도 여수시 상대로 또 행정심판 뭐 제기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되는 일단 행정이나 전라남도의 행정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무분별한 고층 숙박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물론 그 숙박시설이 2017년부터 네. 교통영향환경평가가 진행이 되었어요. 예,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프랜카드 걸고 그다음에 민원서를 넣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사무 자체가 그 여수시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고 네. 그리고 결국은 허가권자가 여수시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강정인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감을 하면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 공청회를 그 전라남도의 그
건축에 관련돼 있는 분들 그리고 여수시의 건축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직접 오셔서 보니까 이건 원래 있는 계획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원래는 웅천지구에 대한 원래 계획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공무원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는 거를 여수시로 위임을 해주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제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에 많이 알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웅천지구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런 숙박시설이 과연 정말 고층으로 올라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촉구하고 있는 부분들, 주장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웅천 제1아파트 1차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고 2차, 3차가 이제 저희들이 입주하고 나서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까지 하면 한 2,370세대가 되고 옆에 웅동마을이라는 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웅천지구가 2010년에 입주를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되는 사항을 목도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중인데, 또 원래 지고자 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좀 원래는 지중해 도시처럼 자연이 가장 높은 곳이고 그 다음 사람하고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게끔 이렇게 수변 경관이 조망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 기조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근데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토지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자기들이 이제 용적률, 그 다음에 청구 제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의외로 지금 웅천지구에 원래는 2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만을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정작 이제 이분들이 우리 웅천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돼 있는 그런 거주 조건에 필요한 상가시설이라든지 그 정주 여건에 필요한 환경에 대한 그런 건축물이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생활용 숙박시설 위주로 해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그런 사업자를 위한 건축물만 들어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 초고층은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사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된 땅에서 자기들이 청구 제한이 없는 땅을 구매했기 때문에 거기서 초고층을 청수로 낮추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 웅천 주민들하고의 서로 이제 민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용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레지던스만 해도 웅천지구에 한 8개가 넘게 기획되고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웅천 신도시 이 주민들을 위한 그런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초의 계획에 맞춰서 지역민들 거기에 새롭게 거주하게 된 주민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정행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수 웅천 지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김기욱 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교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내 성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서 스쿨미투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단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무고한 교사를 피의자로 몰고 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법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 현장에서 이 스쿨 미투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운동이고 이를 통해서 학교도 많이 좀 깨끗해진 측면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변호사님도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사건들이 현재 또 징계 수준의 수순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현재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론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 누구나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수사 의뢰와 수사 개시가 되면 바로 징계되는 사건들로 인해서 현재 수사가 대부분 진행이 되었고, 기소 불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수준에 지금 대부분 접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소도 하고 불기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들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도 됐고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광주시 교육청이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현재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현재 성범죄 의심 교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개시가 되게 되면 바로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와는 달리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직위해제 부분이 그런데 좀 과도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광주는 현재 이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 절차로 들어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수사 개시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광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의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와 함께 직위해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타 지역들을 보면 이게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라고 판단을 되면 직위해제가 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위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다른 분리 방법들을 사용하고, 이제 그런 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징계를 통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교육청의 지금 대응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가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제 광주교육청의 어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이 스쿨미투를 아예 단절하겠다 이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직위해제로 간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 과하다는 이야기시고 나중에 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직위해제에 관련된 법이 국가공무원법 73조 6항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의뢰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분리돼서 봐야 되는데 수사나 조사가 개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되는 부분입니다. 즉 판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신중하게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네. 박경미 의원실에서 발의했던 법안이었는데 수사가 개시되면 바로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게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의원실에서 직접 이런 부분을 밝히고 철회한 바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판결을 받기 전에 바로 직위 해제를 시키는 이 시스템은 좀 법률적으로는 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나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무죄로 밝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한번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이게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온다고 바로 직위해제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소청으로 이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이해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져 취소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직위해제가 바로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바로 회복하기 어렵고, 교육 현장에서는 직위해제가 한 번 되게 되면 바로 성비위자가 낙인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개인에겐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피해 호소하는 학생들과 이 가해자로 의심된 그 교사를 격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직위 해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직위해제부터 바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다른 교육청 등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수업 교체라든지 수업 배제, 연가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또 대안도 이렇게 바로 직위해제가 아닌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다른 분리 방법 등도 상당히 같이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법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렇다면 광주시 교육청에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법률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을 위한 특별법 또는 시행령 등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즉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 개시되면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교육 활동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헌법상 권리보다 더 우선 적용될 경우에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내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스쿨미투, 이거는 피해 목소리를 공론화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의 선의의 피해자가 또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수사 개시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시 사회와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제 공론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 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입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섬으로만 구성된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신안군인데요. 최근 이 신안군이 섬에 대한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삭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요, 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술과 축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안군이 도서 지역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서 행정에 후진성을 못한다는 그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 신안군이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 행정으로 주민들을 견인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행정이 활력을 얻은 것은요,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 14개 섬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00길로 2-3시간 걸렸던 비금도, 도초도까지 20분에서 30분에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력이 한데 모아지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안군의 자체 평가도 있습니다. 네. 다도의 섬이 육지와 가까워지면서 접근성이 개선돼 다양한 섬 발전 계획을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섬 아트 프로젝트와 바다 위 꽃 정원 사업입니다. 네, 섬 아트 프로젝트 그리고 바다 위 꽃 정원 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섬 아트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네, 신안군의 섬 아트 프로젝트는요, 예술을 접목해 섬을 아름답게 개발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본 센토네의 섬에 있는 나오시마의 발전 모델이기도 하는데요. 네. 나오시마는 중금속 폐기물로 죽어가던 항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예술섬으로 거듭나게 해서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죠. 인구 3,000명 오지섬에 현대미술관만
그 세 곳이나 됩니다. 모네부터 제임스 테일러, 잭슨 폴록 등 거작이 즐비해서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로 그 변했죠. 네. 눈을 호사시키는 미술관 건립은 일본 대표 건축가인 안도 다오가 지었습니다. 안도 다다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네. 안도 다다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 모델로 신안군은 다도의 유인도 14곳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죠. 군은 섬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그 조성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1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네. 섬 하나당 또 뮤지엄 하나를 만든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네. 군은 우선이요. 신이면에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2년까지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인권평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초 지역 출신 민중화가인 홍성담 작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미술관 사전평가,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0년에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대교 개통으로 거리상 훨씬 가까워진 자운도에는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 조각가 박은선 작가와 건축의 거장 마리오 보타가 참여하는 조각을 주제로 인피니토 미술관을 세워집니다. 네. 미술관에는 150억 원의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이곳에는 야외 조각 전시장, 상설 기획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화 김환기 선생의 고향 안자도에는요. 자연 그대로의 미술관이 130억 원 규모의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군은 2015년 조성된 흑산도 철새 박물관과 아페도 전형 노을 미술관, 지난해 암태도의 에로스 서각 박물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자도 조일용 전시관을 미술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네. 최근 하이도에서 천사상 미술관, 안자도의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도 잇따라 개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게 야심차게 지금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이 섬아트 프로젝트와 함께 또 신안군이 추진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바다 위의 꽃 정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안군은요. 민선 7기 역점 시책으로 늘 푸른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천사섬 공원화 사업인데요.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14개 읍면에 마을별 특색을 살린 마을숲을 세계적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인데요. 플라워와 유토피아를 결합한 플로피아 사업입니다. 섬을 대표할 수 있는 식물을 지정을 하는데요. 네. 이미 지도에는 나일락, 임자도에는 튤립, 그리고 도초도에는 수국, 비금도에는 해당화, 하이도에는 무궁화, 신이도에는 먼나무, 자은도에는 자기나무, 아페도에는 애기동백을 결정을 하고 그 식재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섬에도 선도에는 수선화, 병푼도에는 맨드라미 꽃을 심어서 천사의 섬 신안을 꽃섬으로 바꾼다는 보관입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간 또 야심찬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쾌청하고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는 29도, 목포 27도, 대전과 서울이 28도를 보이겠고요. 볕이 내리쬐면서 덥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낮 기온에 비해 5도가량 차이가 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한낮에도 점차 선선해지면서 육더위가 사라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5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타고난 지성과 아름다운 커리어만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희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분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운 코스들을 등반을 해서 완등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은 자기만의 싸움이죠. 홀드 하나하나 잡으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국제대회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센터를 차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은 제 삶의 밥줄입니다. 광주 MBC는 현실이라는 암벽을 오르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광주 MBC 9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할 때 지키자. 100세 시대 허리 건강에 내 삶이 달라집니다. 박지환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평상시 운동으로 기본 체력을 키워야 허리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교실은 9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빛골장어, 오개강구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행사는 비타민하우스와 한페이카드, 메가박스 전대점이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